박근혜 대통령 돈 자체를 몰라요. 그분이 뭐 저보고 돈 이야기를 한다든지 누구 보고 돈을 주거나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이 돈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다 국회의원 전부 다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으느냐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지금 법정에 세운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이 특검, 이 헌법재판소,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 한 3000년 이상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정에 갈 수 있도록 탄핵 소추를 하고 또 기소를 한 국회의원과 특별검찰은 양심의 법정에서 우선 생각을 해봐라.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양심의 법정에서 적어도 뭐 딴 거는 몰라도 뇌물수수라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양심에 정말 아무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도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먹었다고 생각하냐? 아무도 그렇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당신들 왜 탄핵을 했냐? 아, 너무 불통이니까. 불통은 맞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불통인 거 그거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양반을 보고 뇌물을 먹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이 슬프고 아픈 이야기, 너무나 억울한 이 이야기는 법정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 역사의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양심의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단연코 무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히 뭐 파격적으로 커피도 직접 뽑아가 들고 먹고 식판도 들고 왔다 갔다, 그건 전 좋아요. 저도 뭐 그걸 좋아하고 저도 그 이상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공장에만 한 7년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미국에 트럼프 있는 미국 백악관에서도 긴급 성명이 나오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 긴급 성명을 내고 있는, 전 세계가 완전히 비상이 걸려있는 이때 휴가를 간다는 거 이거 이해가 가느냐? 저는 여러분 이해합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휴가를 터지기 전에 갔으니까 뭐 좋은데 터지는 순간에 바로 청와대 돌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언론에 내가 가만히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부 앉아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달콤한 소리, 꿀 바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허니문이라고 하는가 봐요. 허니문, 꿀문. 예? 완전히 꿀을 발라가지고 달콤한 소리를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 70%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요. 군 관계를 제가 8년 동안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것들을 하는 걸 같이 쭉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은 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느냐? 지금 핵 미사일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정도 됐으면은 국가안보실의 최대 업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의 첫 번째 임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철저히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누구 추도식 댕기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까? 휴가 가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딴 거 하는 거 좋은데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북한에 뭐 대화를 한다는 둥, 뭐 개성공단을 어떻게 연다는 둥, 햇볕 정책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에 뭐 민간 지원을 하러 간다는 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북한은 유엔 결의로 제재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더구나 휴전 상태에서 분단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사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라는 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학생운동을 하고 데모하고 감옥 가고 이런 짓만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에 저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뭐 임종석 이런 사람들 저 다 감옥에 다 있던 저도 그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계급투쟁으로 민노총이라 했는데 정교조 계급투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좌익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옥을 임종석 씨가 3년 반이나 감옥 살았어요. 이렇게 감옥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청문회를 또 안 해요. 비서실장은 청문회가 없어요. 청문회가 없다고 해서 국민들이 불안 안 합니까? 저는 불안합니다. 이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주의입니다. 정식 명칭이 김일성주의를 주체 사상이라고 해요.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태양과 같이 숭배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불멸의 지도자이다. 이런 식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감옥에 살 때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왜 달라졌는지 어떻게 달라져서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그 공직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요 오늘도 지금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사드에 대해서요 사드를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드가 성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것도 원래 알면 안 돼요. 군사적으로 여기 대구에도 많은 나이키라든지 많은 방공포가 여기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무슨 포가 배치되가 얼마나 배치되는지 이런 거는 원래 군사 비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최고가 사드입니다. 모든 방공 미사일 중에서 방공 미사일에 대한 방공포 미사일을 막는 그 포 중에 최고의 미사일이 바로 사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 미국이 배치해놨는데 또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만약에요, 제가 군사 전문가하고 미국의 전문가들 전부 다 이야기를 계속 해봤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사드를 돌려가라, 배치를 반대한다,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반대다 이래버리면 미국이 우리 땅을 떠납니다. 왜? 사드가 없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핵미사일이 제일 먼저 어디를 때리냐면 용산 미군기지를 바로 때려버립니다. 명중시킵니다. 그러면 용산 주변에 약 50만 명 이상이 죽어버립니다. 한 방에, 포탄 한 방에 50만 명 이상 몰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50만 명 중에 미군이 최하 1000명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 미군기지 옆에 이태원이나 이 외국인촌이 많아요. 외국인촌에 거의 미군 아파트부터 미군 유치원, 미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근처에. 그럼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만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몇천 명이 죽어버리고 나면 트럼프는 바로 대통령 그만둬야 돼요. 지금 저런 뭐 러시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탄핵이 아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대통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무기고 그것이 바로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 시험인데, 이 미사일이 바로 미국의 서부까지 알라스카까지 다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저는 도지사밖에 안 해보고 저는 국고 통수권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다 지휘하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는, 이것도 모르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는 무조건 배치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드 반대하는 사람, 이거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 핵미사일에서 막아내자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사드 배치하는 사람 절대 국회의원 뽑아주면 안 되겠죠? 사드 배치하는 사람 대통령 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사드 반대하는 사람, 예, 사드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나는 사드를 가져가라, 사드 반대했다, 국회나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미군이 철수하는데, 미군이 철수하면은 중국하고 잘 지내면 안 되느냐?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공산당 밑에 살 수 있습니까? 공산당 밑에서 사느니 저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공산당 밑에 왜 못 사냐? 우리는 입이 좀 방정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다이어트 좀 해라고, 배가 너무 나와서 당신 위험하다고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저는 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지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도, 거기는 노동당, 북한 노동당 하나밖에 없고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당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고모부도 다 총살해서 죽이고 자기 형도 VX로 독살해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죽이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버리면 중국하고 잘해서 살면 되지,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에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서 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핵을 어떻게 막느냐? 육자회담에서 핵을 막는다고요? 못 막습니다. 핵에는 우리도 핵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북한 김정은이 핵 지금 너 몇 개야? 말 안 해? 그럼 너 20개. 우리도 20개. 미국에서 20개 가져와야 됩니다. 북한이
10kT 핵 같은 우리 똑같은 대등한 핵을 우리나라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핵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한 방 쏘면 우리도 한 방. 근데 북한에 핵이 10개 있는데 우리가 핵을 안 가지고 그냥 일반 K9 자주포다 뭐 여러 가지 딴 포가 한 발에 뭐 100억씩 하는 이런 것도 있어. 그거 100번 해봐야 핵무기를 못 당합니다. 아무리 국방비를 많이 써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은 핵을 가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는 우리도 북한이 가진 만큼의 핵을 반드시 우리 땅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 해주는 거 어떻게 하냐? 미국이 안 해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거는요, 설계도가 천장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도가 20만 장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외국에 수출할 만큼 원자력 핵 분야에서는 세계 5대 강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금 세계 5대 강국인데 북한이 20년 걸려서 만들었던 핵무기를 우리는 6개월만 하면은 북한 핵만큼 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안 만드느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순간 우리 수출을 못해요. 세계 NPT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못해요. 수출 못하면 일자리가 현대자동차 수출 못하고 삼성전자 수출 못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를 가져와라. 그거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거는 유엔 결의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조건부로 북한 핵만큼 대응할 만큼만 가져오는, 이거는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말을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북한의 핵을 폐기할 때까지 북한 핵만큼의 성능과 그 양만큼 미국이 핵을 배치해달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뭐 제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지는 최근에 4대강 하는 거 뭐 다시 감사해서 보를 개방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대구도 여기 강정보, 달성보, 뭐 여기 고령보 보가 많이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쭉 그 보하는데 알아봤어요. 저는 이제 경기도 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여주보, 이포보 뭐 이런 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하는 거는 너무너무 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낙동강 주변에 다 살아보신 분,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첫째 보를 만들고 나면 물이 많지요. 물이 많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모르는 분이 더 많네. 물이 많은 게 좋지요. 물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 위에 물놀이도 하고 배도 띄우고 거기에 수상 스키도 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이 많은 데가 관광지로서 최고고, 두 번째, 물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 주변에 농사를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많다는 것은 바로 언제든지 그 위에서 나쁜 게 오더라도 물이 희석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위에서,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시골에 거랑에 가보면은 소가 똥을 싸면은 가물었을 때는 거기 파리가 날아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싹 씻겨 가버리죠. 보시죠. 물은 이렇게 다 세상에 더러운 걸 씻어가지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인이 많이, 이 질소와 인이 많으면은 거기에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환경관리 기사예요.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관리 기사고, 제가 환경 업무를 공장에 다닐 때 폐수 처리장을 만들고 환경 업무를 하고, 국회에서도 환경위원을 6년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환경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를 없애버린다.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당선돼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도 환경을 헛똑똑이 환경론자거든요. 그 양반이 서울시장이 돼가 잠실 수정보를 헐어버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걸 신포보가 있어. 저 밑에 김포에, 김포 쪽에 있는 그 보를 없애버리자. 신곡 수정보하고 잠실 수정보 두 개를 헐어버리자 이러죠. 근데 헐어봐. 헐으면 어떻게 되냐. 옛날 서울이 보면은 물이 바짝 말라가 거기 뭐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물이 고여가 구정물에 그냥 모기 뭐 애벌레들이 헤엄을 치고 이 보를 없애면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없어지면 바로 조금만 뭐 하면 더러워져서 서울 시민 냄새나서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물이 있으니까 배가 떠다니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보를 어느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 보를 못 만들고 댐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다 만들어놨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4대강 22조 중에 50% 이상을 이 낙동강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헌다 하지 말자.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수는 거는 하루만 하면 다 부수지만 만드는 것은 몇 년이 걸려도 못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와보고 다 청계천 잘 해놨다, 4대강 잘 해놨다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고 잘 해놨다는 걸 다 허물려고 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허무는 것 태극기로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자,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던 뭉쳐야 산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3번 하겠습니다. 자, 예. 저도 하나 주세요. 예. 자, 뭉쳐야 산다. 하면 된다. 대한민국 만세!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께 우리 태극기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